안녕하세요. 1조 인사이트 박준호입니다. 6천억 투자를 받은 카페가 있어요. 어떻게 카페가 6천억을 투자를 받을 수가 있지? 원래 스타벅스 커피는 맛이 없다, 원두가 아닌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업체다. 그런데 맛으로 승부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약 25,000개 매장이 있고요. 이 카페는 전 세계 매장 수가 겨우 50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스벅이 커피계의 삼성이라면은 이 카페는 애플입니다. 어떤 브랜드일까요? 바로 커피계의 애플 블루보틀입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 내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GFFG, 노티드, 다운타운업, 프랜차이즈 시대는 끝났다, 프랜차이즈의 시대가 온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기업도 프랜차이즈를 넘어서 프랜차이즈의 시초를 열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페를 넘어 기업화가 되고 글로벌화가 됐었죠. 과연 이 브랜드는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블루보틀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은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동시에 커피광이었는데요. 직접 원두를 볶다가 최상의 커피 한 잔을 만들게 되면서 2002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 구석에서 샵인샵 개념으로 코딱지만큼 작은 상점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블루보틀은 모건 스탠리, 인데크 벤처, 트루벤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4,600만 달러, 하나로 약 600억 원입니다. 투자가 블루보틀에 거금을 쓴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CEO가 될 제임스 프리먼은 미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베팅은 성공했을까요? 네,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블루보틀 커피 코리아의 2021년도 매출액은 202억 원, 영업이익은 27억 원이었습니다. 블루보틀의 가격이 5,000원부터 7,000원 정도니까 약 한 잔에 6,000원이라 치면 대략 3,400만 잔이나 팔았네요. 오직 한국에서만요. 블루보틀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줄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 때는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최근에 한남동에 있는 블루보틀을 갔었거든요. 블루보틀을 가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엄청난 팬덤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직접 매장을 찾았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한적하더라고요. 커피를 시켰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앞에서 이 드립커피를 내리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피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었고 점원이 커피를 가지고 주는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입맛이 까다로운 스타일은 사실 아니라서 커피 맛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해요. 그렇지만 이 블루보틀 매장에 왔었다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니까 많은 친구들한테 DM이 오더라고요. 우선 블루보틀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맛은 둘째치고 우리가 카페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죠. 와이파이는 잘 터지는지 아니면 콘센트가 많은지. 하지만 블루보틀에는 둘 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소비자가 커피의 맛과 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요즘 카페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이런 미친 고집이 있는 걸까요? 일단 로스팅한 지 48시간이 지난 원두는 쓰지 않습니다. 원두의 신선도와 품질을 최상위로 유지하는 거죠. 또 컵 사이즈는 단 하나뿐입니다. 똑같은 레시피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핸드 드립만 고집합니다. 핸드 드립은 맛은 물론 좋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블루보틀은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만큼 손님을 많이 받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미안 CEO가 직접 시간이 걸리더라도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것이 우리 스타일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블루보틀은 고급 커피라는 이미지가 더 강한데요, 실제로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여러 언론에서는 블루보틀을 스타벅스와 비교를 합니다. 스타벅스가 성능 좋은 일본의 혼다 자동차라면 블루보틀은 이탈리아 수제 스포츠카,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라면 블루보틀은 애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제품력이 최우선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블루보틀의 매장을 가보면 애플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블루보틀이 성공한 또 다른 이유는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입니다. 우선 다른 카페와 반대로 소비자가 커피 외에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없게 합니다. 일단 오브제를 없앴고요, 가구도 최대한 미니멀한 것만 쓰고 있죠. 초창기에는 메뉴가 단 8가지 뿐이었는데요, 오직 커피에만 집중하도록 사이드 메뉴를 비롯해 커피와 관계없는 소품을 모두 다 치워버렸습니다. BI마저 심플하죠. 그 대신 소비자가 직접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제조 영상을 공유를 하고요, 원두와 커피 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와 고집으로 블루보틀은 미니멀해졌지만 동시에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편한 쇼파도 없고 와이파이도 되지 않아서 아주 불편하지만 소비자들은 커피 장인 브랜드니까 괜찮아, 이런 반응을 합니다. 블루보틀은 용서가 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원래 그런 가게고 커피는 맛있으니까요. 블루보틀의 성공 포인트는 결국은 단순함이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함이 브랜드를 만든다. 생산자들은 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하기보다는 빼는 게 엄청난 용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아마도 블루보틀의 창업자가
그런 고집이 있었고 그 고집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결국은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닐까 예측이 됩니다. 마침내 2017년 블루보틀의 기업 가치는 약 8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보틀의 역사에 남은 일이 발생합니다. 네스카페와 네스프레스를 보유한 네슬레에 5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블루보틀의 지분의 68%를 인수한 건데요. 무려 하나로 약 6,500억입니다. 600억을 투자한 작은 카페가 네슬레의 6천억 원을 받는 브랜드가 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블루보틀은 전 세계 매장 수 겨우 50개였습니다. 그 당시 스타벅스는 약 2만 5천 개였는데요. 네슬레가 소기업이었던 블루보틀에 거액을 쓴 이유는 블루보틀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매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를 흡수를 하면서 네슬레가 가진 제품과 후광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직은 스타벅스 리저브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떠오르는 스페셜티 브랜드를 미리 확보를 해두는 거죠. 네슬레가 왜 이 브랜드를 인수를 했었을까요? 단지 커피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이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고, 요즘에 GFFG 노티드도 화장품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 팬덤을 가지고 이 후광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스타벅스 리저브에 비교하면 미니멀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했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는 커피 가게에서 커피만 팔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GFFG 이야기를 만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커피에서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보시면 굿즈가 발매하자마자 오픈런이 생기기도 하죠. 스타벅스의 기획상품 전체 매출의 10%나 달할 정도인데요. 블루보틀도 이러한 팬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여담이지만 블루보틀은 한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왜 일본에 먼저 오픈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미국 매장에서는 한국인 손님이 많고 일본 매장에서는 한국 손님이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블루보틀 SNS를 보면은 한국인 팔로워 수가 2순위로 많고요. 그래서인지 제임스 프리먼은 의무감으로 한국에서 오픈했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커피계의 애플,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스페셜티 브랜드 블루보틀의 성공 포인트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초 기업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